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마녀인 듯 마녀 아닌 마녀 같은 그녀들로 개망신으로 끝난 아프로디테의 외도 이야기입니다. 크로노스와 전쟁을 벌일 때 제우스는 크로노스의 고환을 잘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바다에서 거품이 일더니 그 속에서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태어났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많은 신을 매혹시켰습니다. 캐스투스 히마스라는 마법의 허리띠를 휘두르는 애역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어떤 남자라도 그 마법의 허리띠로 유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를 두고 분란과 다툼이 생길까 우려하여 제우스는 올림포스의 추남이며 절름발이이자 자신의 아들인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와 결혼시켰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외모도 추한데다 다리를 절었지만 무척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아서 무기, 마차, 그릇 등 많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대장장이로는 초인류이며 제우스의 아들인 폴리데우케스를 위해 쇠주먹을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절름발이의 추남으로 묘사되는데 절름발이가 된 것은 헤라 때문으로 홀로 힘들게 낳은 아이가 너무 못생겨서 올림푸스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하죠. 헤파이스토스는 헤라에 대한 복수로 앉는 사람을 결박하는 황금의자를 선물해 헤라를 의자에 결박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제우스가 헤라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아프로디테를 쳐뤄주게 됩니다. 제우스도 아프로디테를 탐냈지만 아프로디테가 제우스의 사랑을 거절해 화가 나 있던 제우스가 그렇게 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전쟁의 신으로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거칠고 사나우며 잔인했습니다. 그 때문에 신들이 모두 그를 싫어했는데 이런 아레스가 못생긴 남편을 둔 아프로디테에게 끌린 것은 당연지사지요. 결혼 후 헤파이스토스는 일이 바쁘다며 아프로디테를 혼자 내버려두기 일쑤였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아레스와 눈이 맞아 정을 통하는데 그 장면을 아폴론에게 들키고 맙니다. 아폴론에게 불륜을 전해들은 헤파이스토스는 대장간에서 청동실로 만든 사냥 그물을 만들어 안방 침대에 그 그물을 친 후에 아프로디테에게 며칠 출장을 다녀온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남편이 떠나자마자 아레스에게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 긍실이 좋아 사랑의 상징이자 아프로디테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레스는 연락을 받고 달려왔고 밤새 사랑을 나누었는데 헤파이스토스가 다음날 새벽에 현장을 덮칩니다. 두 연인은 그물에 걸려들고 풀어줄 것을 빌었지만 헤파이스토스는 벌거벗은 모습을 모든 신에게 공개해서 구경거리가 되었고 모든 신들이 그 모습을 보며 깔깔댔습니다. 최고 미녀는 적어도 사각관계 정도는 아폴론이 고자질을 한 것을 알게 된 아프로디테는 앙심을 품고 아폴론과 관계가 있는 대상들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라우코토에, 클리티에, 파시파에가 그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라우코토에는 페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태양신 아폴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폴론을 사랑한 클리티에가 엄한 라우코토의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려 아버지에 의해 생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클리티에는 물속에 사는 요정이었는데 아프로디테가 에로스를 시켜 클리티에에게는 금화살을 아폴론에게는 나파살을 쏩니다. 이 때문에 클리티에는 아폴론을 열렬히 사랑하지만 아폴론은 그녀의 사랑을 철저하게 외면하게 됩니다. 절망한 클리티에는 식음을 전폐하다 죽어 꽃이 되었는데 항상 태양만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파시파에는 아폴론의 딸로 크레타 왕 미노스의 아내입니다. 아프로디테가 황소를 사랑하는 비정상적인 정욕을 품게 했는데 반은 소이고 반은 인간인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낳습니다. 한편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헤파이스토스 그물 사건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불륜을 계속해 5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5 아이 중에는 사랑의 신 에로스도 있었습니다. 에로스는 로마 신화에서는 큐피드로 불리는 사랑의 신으로 황금 날개가 달렸고 언제나 활과 화살을 갖고 다니면서 인간들에게 사랑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통에는 사랑에 빠지는 금화살과 사랑이 쉽게 하는 나파살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면 널리 알려야 제맛. 한국에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을 알게 된 남자가 아내의 불륜 사실을 SNS에 공유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드라마죠. 예나 지금이나 배우자의 불륜에 대처하는 방법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로 야금술, 금속공예, 수공업, 조각 등을 관장하며 대장장이 신으로 불립니다. 절름발이의 망치와 집게 등을 손에 든 모습으로 아테나 여신과 함께 기술과 장인의 수호신으로 숭배됩니다. 또 다른 남자 주인공인 아레스는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로 전쟁과 파괴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피와 살상을 즐기고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갑옷과 투구를 쓰고 칼이나 창과 방패를 든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여자 주인공인 아프로디테는 가장 유명한 미의 여신으로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이었지만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한 후에는 베누스라는 이름으로 로마 신화 속 인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혼란과 불행에 빠뜨렸지만 지금까지 사랑을 받으며 위의 여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녀를 증오하지 않는 것은 그녀가 이상적인 여인상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프로디테는 1957년에 아프로디테 가디스 오브 러브라는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1982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로버트 포스트가 감독을 했으며 발레리 카프리스키, 모니카 니켈이 출연했습니다. 이 밖에 아프로디테의 오이디푸스 비극을 주제로 만든 마이티 아프로디테라는 영화도 있는데 우디 앨런이 감독과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입양한 아이가 자신의 생모가 포르노 배우임을 알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똑같은 방향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생텍쥐 페리